여전히 집을 살지 말지, 혹은 산다면 언제 어떻게 사야 할지 고민이신 무주택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망설여지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2025년에도 지금처럼 가만히 멍 때리고 계시다가는 2년 뒤에 크게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별로죠. 금리는 인하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도 심하고 시국도 어지럽다 보니까 부동산에 손님이 없습니다. KB 부동산 기준으로 전국 부동산은 지금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폭 자체는 이제 거의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 거래량 보면 평균적으로 한 5천 건 정도가 거래됐었는데 지금 올해는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한마디로 부동산에 팔이 날린다는 뜻이고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 이 매물 자체가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딱 보면 누가 봐도 전형적인 뭔가 하락장의 서막같이 보이죠. 이런 시기다 보니까 무주택자분들의 이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겁니다. 유튜브 보면 어떤 전문가는 더 폭락한다고 절대 사지 마라 그러고, 어떤 전문가는 폭등할 테니까 빨리 사라 그러고, 이렇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가 참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보통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결혼해서 신혼집을 알아보는 제 친구도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거 더 떨어질 것 같다, 일단은 내가 전세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2025년에 전세를 선택했을 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집값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뭐 부동산이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근데 전세 가격은요? 전세는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은 이 매매 가격보다 예측하기가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매매 가격에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어디가 얼마다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전세 가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매매 가격은 일반적인 수요에 더해서 가수요가 붙잖아요. 그래서 어떤 호재가 있다더라, 어디가 유망하다더라, 어디가 오른다더라, 이런 심리가 밀어올리는 그런 거품이 있어요. 하지만 전세 가격에는 거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넣을 때 매매는 상승을 바라고 돈을 넣지만 전세 사는 사람이 전세 가격 상승을 바라고 뭔가 돈을 넣진 않잖아요. 그냥 실거주 가치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높은 곳이 살기가 좋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이런 전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신규 공급의 부족 때문이에요. 일단 서울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는 입주가 어느 정도 있죠. 강동구 올림픽파크 12,000세대를 비롯해서 강남권, 동대문구권 이쪽에 입주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꽤 나오기 때문에 당장은 물량 부족이 체감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2026년에는 어떤가요? 역대급 공급 절벽입니다. 이런 부족 현상은 지방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해요. 이 새 아파트 물량이 적어진다는 말은 즉 전세로 내놓을 집이 없다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두 번째로 다주택자 취득세 규제가 있죠. 전세는 누가 놓죠? 1주택자가 놓을 수도 있지만 주로 다주택자들이 많이 놓죠.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려면 이 취득세를 엄청나게 내야 돼요. 1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만 1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사죠. 그러니까 전세로 내놓을 집이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임대차 입법도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전세를 한번 들어가면 4년은 살 수 있어요. 따라서 전셋집이 예전만큼 그렇게 잘 안 나와요. 네 번째로 요새 이 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 대출 자체도 좀 어렵게 됐어요. 이 신축 아파트에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오게 되면서 원래는 그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선택지가 두 가지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살든지 아니면 전세를 내놓든지. 근데 전세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전세입자가 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세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전세가 점점 부족해지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2025년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후에 2027년이 되겠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세입자에게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년 더 싸게 그냥 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29년이 되죠. 이때 전세 가격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결국 갱신권까지 쓴 이후에는 높아진 전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평수를 낮춰서 가거나 직장보다 더 먼 외곽으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사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사는 내 집이고 당장 팔아야 할 제어가 아니잖아요. 내가 실거주 가치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요? 떨어져도 원상복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락은 있을망정 이 토지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내가 안 샀어요. 안 샀다가 집값이 오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디서 집값 오른다는 말만 들어도 불안하실 겁니다. 집주인 언제 쫓아내나 막 이렇게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집 마련은 뭐 전망, 예측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아무도 못 맞추거든요. 그냥 작은 집 하나 사놓고 계속 그냥 행복하게 사시다 보면 부동산에 관심도 생기고 저절로 찾아보게 되고 그런 지식도 쌓일 겁니다. 일단 작은 집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그냥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혹시 그 10년 전에 집 사신 거 후회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 10년 전에 집 사서 후회해 라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그때 샀어야 됐는데 하고 못 사서 후회한 사람이 많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래, 떨어져도 기다리면 된다는 건 알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하기 좋은 타이밍은 있지 않냐, 언제 하면 되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만족한다면 내 집 마련 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는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예요. 추격 매수하면서 내가 최고점을 찍어주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뒤에 정고점이 있고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하시는 게 아직 더 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입주 물량이 쭉 많았다가 앞으로 부족해질 때가 좋습니다. 입주 물량이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눌려 있는데 미래에 부족해질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쌀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는 전세가율이 평균값 이상으로 상승이 예상될 때예요.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죠.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6억이면 전세가율은 60%입니다. 전세가격은 실거주 가치이기 때문에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낮아서 전세가율이 낮다면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가율이 평균값 이상으로 돌파하려고 하거나 이미 돌파한 곳을 유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시장이 안 좋을 때예요. 사람들이 언제 집을 가장 많이 살까요? 원하는 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많이 살까요? 절대 안 삽니다. 떨어지면.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서 옆에 사람 돈 벌었다는 소리 들을 때 아차 싶어서 사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원하는 집을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장인데 서로 살려고 하는데 아마 절대 못 살 겁니다. 지금 서울 경기 부동산 매물수가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물이 적체되고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가서 진짜 손님 대접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집을 고르고 심지어 가격도 잘 깎아서 살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교집합이 만난 시기가 내 집 마련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2025년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바로 이런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 집 마련 생각하는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이걸 검토해 보시고 만족한다면 2025년에 내 집 마련 하시라는 겁니다. 정고점 대비 하락률, 입주 물량, 전세가율, 시장 흐름 이런 거는 호갱노노, 아실, 부동산 지인 같은 그런 부동산 프로테크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검색하는 것도 지치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을 매수하는 예산은 어떻게 짜고 대출, 세금, 계약서 이런 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부동산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하자, 내 집 마련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1대1로 내 집 마련을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험이 없다, 내 집 마련 잘하고 싶은데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다, 유료 강의도 들어봤는데 이게 내 상황에 딱 맞지가 않다, 딱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으로 가이드를 받고 싶다, 실제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1대1로 조언해줄 코치가 필요하다, 2025년에는 내 집 마련 이제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게 지금 나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1대1 PT와 같이 내 집 마련 과정 전반을 코칭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서비스는 1대1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세한 사전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상담자의 현 상황을 파악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화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첫 상담에서는 현 자산과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분석해보고 가용한 주택 가격대를 산출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주택 구입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걸 이야기해봅니다.
상담자의 지역에 맞춰서 매수 시기와 미래 플랜도 같이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과 단지 등을 좁혀 나가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담은 실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는 예비 상담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상담이 끝날 때마다 제 의견을 정리한 개인별 분석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 상담 내용을 영구적으로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유료 강의와 큰 차이는 6개월 동안 1대1 카톡과 전화 등으로 내 집 마련 과정 전반에 대한 모든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부동산의 원리와 저평가된 아파트 찾는 법, 부동산 계약 전반에 대한 그런 내용들, 부동산 기초에 대한 지식들을 제가 직접 VOD로 녹화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2024년 12월 신청자는 얼리버드 혜택을 적용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의 내 집 마련 필수 전자책과 내 집 마련 예산 계산기도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코칭 서비스는 오직 제가 단 한 분을 위해서 제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유료라는 점이 좀 부담스럽거나 내 집 마련을 나중에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제가 앞서 드린 그 4가지 조건만이라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고점 대비 하락률, 입주 물량, 전세가율, 시장 흐름, 이런 것들은 호갱노노 아실 부동산 지인과 같은 그 부동산 프로테크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이런 연습이라도 좀 해둬야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서두른다고 절대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혼자 결정하신다면 반드시 공부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2016년에 자꾸 청약은 떨어지고 집값은 오르니까 조급한 마음에 첫 내 집 마련을 했었는데, 부동산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말만 듣고 그냥 분양권을 샀어요. 그랬다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집값도 거의 안 오르고 살기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이후 7년 동안 부동산에 몰두했습니다. 수십 권의 책을 보고 수백만 원의 강의를 들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수백 채 집을 보고 10채 이상의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자산을 10배 이상 쌓았는데요. 그제서야 부동산을 사는 시기와 자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2025년은 무주택자에게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집주인 눈치 보지 마시고 이사 다니지 말고 내 집 한 채가 주는 따뜻함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집 마련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가득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해보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